옳은 소리, 막전 막후. 폭풍과 폭설을 대하는 한동훈과 정주영의 정반대 자세, 어느 쪽이 옳을까? 이상호. 2024년 10월 30일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일컬어지는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호 아산은 고향인 강원도 통천군 답전면 아산리에서 온 것이다. 강원도 통천은 금강산 바로 옆 바닷가, 겨울이면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곳이다. 정주영에게는 어릴 적 폭설에 대처하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체득한 삶의 지혜가 있었다. 정주영의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야는 1992년 대선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뒤 김영삼 정권으로부터 받은 온갖 탄압 등 시련을 생각하면서 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눈이 내리고 있는 동안에는 눈을 쓸지 않는다. 눈이 쏟아질 때 눈을 쓰는 것은 바보짓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고향 통천의 눈을 생각했다. 369페이지. 장사꾼 내지 기회주의자의 속성이 아니다. 정주영이 세상에 던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인간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영원히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는 말은 문학의 거장 해밍웨이의 소설 속 구절.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야.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는 않아라는 외침과 닿아 있다. 정주영은 도전과 창조의 화신이었다. 달러를 벌기 위해 중동의 사막으로 달려갔고 조선소 땅만 잡아놓고 500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영국 은행을 설득해서 수십만 톤 유조선을 수주, 세계 1위 조선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평생 꿈꿔왔던 자동차 산업에 진출해서 최초의 국산 자동차 포니를 생산하고 오늘날 현대 자동차를 세계 3위 완성차 업체로 만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주영의 현대에 입사해서 가장 성공한 회사원, 그래서 세일즈맨의 신화로도 불린다.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나서자 야당과 종북 좌파 MBC 같은 언론들의 광우병 거짓 선동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정권이 큰 위기를 맞았다. 그해 5월 10일 청와대에서 장관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눈이 많이 올 때는 빗자루 들고 썰어봐야 소용없다. 일단 놔두고 처마 밑에서 지켜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사장 지지실 이른바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던 이명박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들었던 지혜를 이야기한 것이다.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은 아파트 문화가 익숙치 않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서울 강남에 지어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판매, 분양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현대건설 사원과 서울시 공무원 등 원하는 사람에게 우선 분양해 준 것이 본질이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보다 거의 30년 뒤에 도곡동에 타워팰리스를 지었을 때도 아침에 주차장에서 나오는 데만 1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등의 괴소문으로 분양이 되지 않자 삼성물산은 개인 마케팅에 나서야만 했다. 정세영, 정몽규 부자가 현대그룹에서 독립한 현대산업개발에서 삼성동에 아이파크를 세웠는데 분양이 되지 않아 정몽규 사장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한 채씩 사달라고 읍소하고 다녀야 했다.
오늘날 타워팰리스나 아이파크의 시세는 당시 분양가보다 최소 2배 이상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이른바 윤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의 문답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정호성 시인의 폭풍이라는 시를 낭송하며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한 대표는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합니다. 바라만 보고 있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죠. 다만 누구도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권당 대표로서 그 책임감으로 나섰습니다.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날선 대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던 때의 광우병 공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쏟아져 나온 온갖 괴담은 모두 가짜 뉴스의 거짓 선동으로 판명이 됐다. 한동훈 대표가 폭풍이라고 말하는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렇다. 명품백 문제는 범죄를 볼 수 없는 몰카 공작이 본질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앞날이 구만리 같은 평검사들도 범죄가 안 된다며 기소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이른바 명태균 파동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명태균 파동 또한 아직까지 명태균이 그렇게 말하더라라는 일방적 주장밖에 없다. 만약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전한 대로 전 의원 김영선 공천은 선물이라는 등의 말을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했다면 법적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 여당 의원들조차도 온갖 가짜 뉴스와 괴담에 휘둘려 광화문 촛불 시위 현장을 기웃거리고 결국은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정치는 현실이다. 현실이 팩트와 논리에 기반한 산문이라면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보여준 행동은 감정에 치우친 운문, 시적이다.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 문제가 폭설인지 폭풍인지 아니면 한여름 마당을 휘돌고 지나가는 한낮 돌개의 바람일 뿐인지 조차도 지금으로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상호 출처 펜앤마이크. 이상 2024년 10월 30일 아침에 보내드린 옳은 소리. 폭풍과 폭설을 대하는 한동훈과 정주영의 정반대 자세. 어느 쪽이 옳을까라는 이상호 기자의 명 칼럼이었습니다.